그래서 좀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은 자존감, 또 이제 자존감이 내려가는 이유인 뭐 사회적 세뇌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 있으시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도움 될 것 같은 사람 있으면 지금 다 불러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뭐 금요일 밤인데 뭐 별거 할 게 없다, 흑흑흑 이런 사람들 있을 것 같으시면 다 불러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제 받아온 영향들, 사회적으로 받아온 영향들이 어떻게 내 그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낮아진 자존감을 갖다가 어떻게 좀 해결을 할 거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참고로 저희 오늘 컨셉은 이제 산에서 막하산한 제야학자 같은 컨셉입니다. 약간 초췌한. 일단은 우리가 자존감이 무엇인가는 대충 다들 그 본능적으로, 그냥 감적으로, 어 뭐야, 직관적으로 다들 감을 잡고 계실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사회적 세뇌라는 거는 아마 조금 그 익숙하지 않은 컨셉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일단은 사회적 세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위에 다단계 회사에 푹 빠져 있거나 사이비 종교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을 보신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되게 세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제 세뇌라는 단어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제 한국 전쟁, 그러니까 이쪽 그거죠.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죠. 6.25 전쟁이죠. 그 당시에 이제 미군이 있었고 뭐 중공군이 있었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군 중에서 몇 명이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중국 쪽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 그럼 이제 전쟁이 끝나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 포로들을 반환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미국으로.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미군 중 몇 명이 버킹 자본주의 하면서 우리 공산주의가 최고시다 이러면서 중국에 남겠다고 이제 주장을 해서 이제 돌아가는 걸 거부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측에서 와 이건 뭐지? 이거는 뭐지? 쟤네들 왜 저러지? 하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갖다 살피고 그러면서 브레인워시, 뇌를 씻는 거죠. 세뇌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되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뇌라는 단어의 어원은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쓰이게 되냐면 이제 어떤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또는 뭐 반강제적으로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신념이라든가 가치관, 어떤 뭐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갖다가 주입을 하고 영향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세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세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세뇌라는 게 사실 교육이랑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어린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이래 한다고 교육을 했어요. 그 애들이 교육을 받고 싶다고 말한 건 아닌데 그런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들이 그렇게 이제 살아요. 그럼 이게 교육이냐 세대냐라는 거를 갖다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가, 어떤 신념을 갖다가, 어떤 가치관을 갖다가, 어떤 정보를 갖다가 뇌 속에다 심어서 그것이 이제 작동하게 하는 거는 교육이나 세뇌랑 똑같은데, 이 교육된 내용이 수업을 들은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 그 교육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받아들인 아이디어가, 이 받아들인 신념과 가치관이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거나 또는 해가 가거나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 제3자의 이득에만 도움이 되는 경우, 이 경우를 세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컨대 어떤 내용을 갖다가 뇌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교육이냐
쇠뇌냐가 조금 이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쇠뇌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쇠뇌가 뭔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사회적 쇠뇌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화권이나 사회 일원으로 이제 사회화되는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당하는 쇠뇌를 갖다가 우리가 사회적 쇠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가르침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뭐 지킨다고 해서 사회 일원이 뭐 되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만 손해를 보고 그냥 내 인생만 불행해질 뿐인 그런 가르침을 갖다가 받고 그거를 자기는 동일시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은근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사회적 세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세뇌가 우리의 자존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거예요. 혹시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다른 어른한테 나를 소개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한 적 있으세요? 우리 못난 자식인데 뭐 또는 모자란 놈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정말 잘 봐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우리 모자란 아들이 모자란 딸이 잘난 거 없는 놈이지만 이런 식으로 부모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걸 내가 봤단 말이야.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그런 자그마한 사건 하나하나가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특히 어린 시절에는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이 되는 거죠. 방금 제가 말했던 우리 잘난 거 없는 못난 놈인데 선생님이 정말 잘 봐주시고 잘 뭐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부탁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1번, 여러분은 못났다.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여러분들은 뭐 하자 있는 인간이다. 두 번째, 선생님이든 뭐 친구 엄마든 또는 뭐 심지어 아들, 딸, 친구한테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봐줘야만 한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갖다가 어린 시절에 받게 되죠. 그것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받게 되겠죠. 그리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교육을 받게 되죠. 이런 교육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1번, 무의식 깊숙한 곳에서 나는 못난 놈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 인식이 자존감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나쁜 영향을 미칠까요?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봐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돼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보면은 큰일 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나를 잘 봐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내 자존감에 좋은 영향이 될까요? 나쁜 영향이 될까요? 내가 잘났다랑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봐줘야 된다랑은 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봐줘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잘났든이랑은 상관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봐줘야 된다는 소리.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나라는 인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거랑 겹쳐서 본질적으로 나는 어떤 놈이냐면 못난 놈이에요. 요 두 가지 조합을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자존감에 좋은 영향이 미쳐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봐줘야 된다는 생각이 자존감의 영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돈 많은 사람이 구걸할까요? 돈 없는 사람이 구걸할까요? 당연히 돈 없는 사람이 구걸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봐줘야 해.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봐줘야만 해는 이 긍정적인 평가, 이 인정이라는 게 모자란 사람의 표현일까요? 넘쳐나는 사람의 표현일까요? 말이 다른 사람이 날 잘 봐줘야 되지. 저를 제발 잘 봐주세요. 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주위에서 오빠들과 이 사람들한테 들은 말을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쌓이냐면 1번, 나는 본질적으로 모자란 놈이야. 나는 본질적으로 하자가 있는 놈이야. 나는 본질적으로 잘나지 않은 놈이고 나는 본질적으로 뭐 결함이 있어. 내 본질은 그렇고요. 2번,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이미지를 줘야 돼.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봐줘야만 해. 라는 구걸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아주 치명적인 그 상호 보완 관계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 부자예요. 구걸을 하고 있다고 쳐요. 내 부자인데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냥 돈을 좀 더 가지고 싶어서 저 돈 좀 주세요 하고 내가 뭐 통장 예금 막 10억 원인데 구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내가 원할 때 구걸하는 걸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본질적으로 내가 부자인데 뭐 어쩌다가 보니까 타인한테 돈을 좀 더 달라고 막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본질적으로 부자면 이걸 쉽게 멈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죠. 그냥 멈출 수 있어요. 근데 내 통장이 내 금전 상태가 본질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속된 말로 굶어 뒤지게 생겼어요.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러면 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를 쉽게 멈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존감의 논리도 똑같아요. 자기 긍정, 자기 인정, 나라는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본질적으로 나는 못난 놈이 있는 상태랑 플러스 다른 사람한테서 인정을 구걸을 하고 평가를 구걸해야 된다가 같이 나와서 이거를 갖다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교육, 너는 못났고 남의 평가, 긍정적인 평가를 구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메시지 주입이 우리 인생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고 우리 인생의 질을,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를 사회적인 조금 더 뭐랄까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냐고 하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가르침은 사실은 사회생활을 뭐 남이 보기엔 아무도 잘하고 뭐라니까 착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실제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보고 세뇌다. 가장 첫 번째 사회화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세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적 세뇌는 내 자존감을 갖다가 굉장히 낮게 만든다는 거. 그리고 이 사회적 세뇌는 내 자존감을 갖다가 굉장히 낮게 만든다는 거. 가장 좋은 건 전문가랑 상담을 받으면서 뭐 블라블라 하는 거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저랑 개인 코칭을 진행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뭐 성인이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성인일 거라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기로 일단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부모든 뭐 선생이든 누구든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의지를 따라서 살겠다고 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게 안 되면 예전에 부모한테서 들은, 예전에 선생한테서 들은, 예전에 누구누구한테서 들은 그 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내 의지와 판단에 따라서 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일단 1번입니다. 2번, 일상에서 자기평가를 높일 수 있는 사건을 찾거나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좀 과하게 자기를 칭찬을 하세요. 굳이 남한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요령은 뭐냐면 남한테 그걸 웬만하면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 남이 그거에 동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은 나의 자기평가를 높이는 걸 갖다가 초를 칠 뿐더러 우리는 지금 자기 의지와 자기 판단을 믿고 그거를 따라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건데 굳이 남한테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자기한테 야 역시 나는 짱이야 대단해 해주시고 그걸 그냥 스스로 하시고 남한테 그거에 대해서 뭐
물어보지 마세요. 뭐 의견을 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남의 평가와 판단을 굳이 구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의 내용을 꼭 하나씩 하나씩 이해를 못 하셔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느낌과 에너지와 그런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의 잠재의식 수준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또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받아들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올라가고요. 여러분들의 능력도 올라가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해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세뇌란 무엇인가? 사회적 세뇌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흔하게 받는 세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못난 놈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잘 봐주셔야만 합니다. 그게 이제 나는 본질적으로 별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날 잘 봐줘야만 한다는 평가를 구걸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은 나는 부모나 선생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판단이 아니라 내 의지와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나름의 이제 결심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 평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조그만 성공 경험들을 찾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야 역시 난 짱이야 라고 이제 스스로한테 말해주는 것과 그거를 가지고 이제 타인한테 의견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괜찮은 좋은 사람이라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굳이 타인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세 번째로는 타인이 나한테 좋은 평가를 해주게끔 구걸하는 거를 조금 좀 줄이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겠지만 남 까내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남을 까내리면 내가 높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명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은 실제로 내가 부정적인 인간이라서 까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많고 나의 행동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그건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 행동은 내가 하는 말은 굉장히 매우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갖다가 굳이 나라고 하는 모든 상황에서 통틀어 적용이 되는 나라고 하는 본질적인 나라고 하는 존재까지 옮겨서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그 사람이 나한테 부정적인 평가를 주는 건 내가 모자라서 내가 부정적인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스스로 나를 까내리면 내가 뭔가 좀 잘난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굳이 그걸 갖다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번. 2번은 실제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이나 진짜로 내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그 부정적인 평가는 그 특수한 상황, 그 특정한 상황에서 내 행동과 말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지 나라는 본질적인 인간 자체가 부정적인 인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도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일반화해서 나의 특수한 진짜로 내 80년의 인생 중에 3분 동안 일어난 사건에 대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나라고 하는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나라는 본질적인 인간에 대한 평가로 과도하게 일반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긍정적인 평가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좋으면 좋았지. 내가 도움되는 교육은 받아들이되 도움되지 않는 그런 사회적 세뇌들은 내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버리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